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공감 로그인 2부에서는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공감 다락방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공감 다락방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 가지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치유형 대안학교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최준호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화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조학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2017년도에 좀 정서 행동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그런 학생들을 그냥 뭐 좀 간과하고 좀 뭐 분리 수업 정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정서적인 어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2017년도에 이제 병원 정신과 의원 이제 병원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벌써 한 7년째, 8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지금 효과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제 정서 행동의 이제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뭐 ADHD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뭐 대인 기피 이런 어떤 다양한 정서 행동상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원인은 뭐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데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한 가지 딱 이렇게 그렇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학계 전문가들의 님들도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뭐 또 상담사로서 교육자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경험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 이제 저희 조학교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생물학적인 어떤 문제, 뭐 유전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먼저 아무래도 뭐 누가 봐도 이제 공감이 되겠지만 이제 가정 문제, 가정 문제의 어떤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다음에 폭력, 그다음에 이제 뭐 방임, 이제 학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또 근접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뭐 학교 폭력. 그 중에서도 왕따. 그렇죠. 학교 폭력 등 요즘에 이제 SNS 상에서의 어떤 문제들. 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갖고 잘 끼지 못하니까는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좀 불쾌감이 있고 또 학생들 간에도 또 이해관계, 뭐 대인관계, 뭐 친구관계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후천적으로 정서행동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사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제 학령기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많은 시간을 또 이제 가정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능이 조금 낮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능이 좀 낮아서 뭐 특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정상 범위에 있는 뭐 90에서 110 사이 이제 지능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그 범위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간 학생들. 요즘 흔히 말하는 느린 학습자. 다른 말로는 이제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능. 그래서
이 우울감이나 정서 행동상에서 이렇게 문제가 보였을 때 지능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황에 네. 따라서.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차례 정도, 1년 간격으로 2차례 정도 검사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71에서 한 80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네. 경계선 지능적인 아이들. 예, 네. 요 아이들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선호하고 또 좀 빨리 이렇게 성취를 하기를 바라고 선생님이나 그렇죠. 이제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학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룹 활동 같은 거를 할 때 좀 이제 싫어하고, 주변 아이들이 이제 좀 넌 다른 그룹에 가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밀리고 따돌림의 그런 현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친구들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예, 그게 또 중학교 사춘기 이후에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또 공부도 더 어려워지고, 거기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어떤 왕따 같은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이제 발동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집에서 나오기 싫어하고, 네. 자연스럽게 학원 무기력에 빠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의, 물론 생애 주기별의 모든 자녀 교육은 다 중요하지 않는 게 없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준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가정 환경에서 학교에 취약하기 전에 네. 그런 어떤 관계, 어떤 환경, 네. 결국은 관계잖아요.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그런 부재,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결국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청소년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분들도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서 행동상 학교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관계의 문제이긴 한데 최준호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가정에서 좀 빨리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조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재들도 이렇게 좀 발굴하는데 많은 힘을 쓴다면은 이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어린 아동들, 유아들, 거기서 그 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틀리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좀 선천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 그 애착 관계 형성이 좀 안 돼서 이제 사랑을 좀 못 받거나, 그런 학생들이 뭐 5세 이후나 유치원 다니면서도 그런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유아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요즘에는 뭐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좀 많이 있고, 이제 흔히 이제 보통 그 검사라고 하는 것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좀 다양한 검사하는 방법이 있나 보죠. 네, 좀 간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행동 관찰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의학 쪽에서도 뭐 간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을 뜯어서 이렇게 보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간 지수가 좀 높다, 뭐가 좀 보인다, 뭐 그리고 암 수치가 조금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랬을 때는 이제 그때 뭐 MRI도 검사하고 CT도 검사하고 단계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뭐 행동 관찰이나 간이 검사지 같은 것에서 좀 다른 아이들보다 뭐 우울감이나 예를 들어서 정신 질환 쪽으로 좀 문제가 좀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서 좀 조기 치료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학생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한 4학년 정도 때부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관계적인 문제에서 그때부터 이제 성취도 문제라든지 대인 관계 부분,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 느리게 반응하는 그런 좀 이 전응아는 아닌데 특수 쪽은 아닌데 좀 느리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한 4학년 정도부터 아이들은 그때 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한 10살, 11살 요 정도 되면은. 근데 요 아이들은 7세, 8세 어떤 머물러 있는 느낌.
그러니까 같은 장난을 치더라도 이제 4학년, 5학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의 놀이 방법이 이제 협동놀이나 이제 그런 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1, 2학년 혹은 6살, 7살짜리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유아 시절 때 한번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그런 학생들은 눈을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핫 버튼을 누른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최진호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급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진호 선생님은 지금 10년 가까이를 그런 학생들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보는 것보다도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인정이잖아요. 저도 이제 아동 청소년 교육학을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러 갔을 때 이런 치유형 쪽에 관련된 어떤 기관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을 그걸 인정을 하고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그 부분에도 공감하더라고요. 정말 일찍 오기를 잘했다. 우리가 이 아이가 ADHD가 좀 심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처음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인정하는 순간 문제 해결이 쉬워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감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아무리 이제 뭐 우리가 영양학적으로도 빈약한 학생들 있잖아요. 뭐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막 그래도 그거를 좀 먹기 싫어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급을 받게 되면은 영양가가 없이 이렇게 좀 아무 의미 없는 어떤 영양 섭취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제 정신적인 케어를 받을 때에도 관심, 사랑, 정성 그런 게 없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어떤 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지지인데 여기서 이제 안정화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성공 경험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거의 부모님의 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만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부모님들도 보면은 또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학생들한테는 100배로 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겨내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겨내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림이 되었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알아차림. 그게 인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걸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 조화학교와 같은 이런 치유형 대안학교의 조기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뭐 그런 의료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학교 어떤 환경 또 지역 사회가 함께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 체제가 이루어질 텐데 일단 이게 치유형 대안학교로 오는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치유형 학교에 또 이제 와야 할 아이들이 있고 다른 쪽에서 또 케어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 와서 이렇게 성공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에 잘 다니고 또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또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는 그냥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도 그런 학생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의지 없이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야 여기가 좋대더라 여기 한번 해보자. 그럼 이 학생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오다시피 끌려와서 그냥 선생님 이 학교에 이제 학생들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심층 상담 좀 하고 요 개념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학교나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사전에 아마도 그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겠다고 하는 의지를 먼저 뭐 원저학교나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주는 게 좀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녹음을 안 했어. 이쪽에서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여기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네. 여기 이걸 안 눌렀어 내가. 여기서 제가 눌렀으니까 괜찮아요. 그랬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거 오케이. 그 부분 다시 들어갈게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일단은 그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고 이 아이들을 일단은 뭐 조학교가 됐던 어떤 기관이 됐던 좀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은 조학교를 이제 그 위탁하기 위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지. 이제 절차는 이제 한 3월달 뭐 이 정도 학생들이 이제 진급을 하고 또 학교 또 뭐 진학을 하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좀 학교를 거부를 하고 또 학교의 공간이라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일단은 이제 와야 하는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무조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위클래스라는 게 생기면서 거기 가면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케어가 되겠다, 그냥 잘 되겠다. 잘 모르시니까 이제 우리도 처음에 이제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참 정신 건강적으로 좋아지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얘가 이상한 행동만 하면은 야 너 상담 가. 그런 애들은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제 가서 이제 또 상담을 받고 오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사 선생님들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어렵죠. 인력이 없다 보니까는 또 학생들은 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이제 상담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폭을 좀 줄여드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안 좋았던 그런 경험, 선생님들과의 어떤 그 이해관계적인 어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러다 보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싫어지고 또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또 그런 일들이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아이들이 과호흡을 일으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은 꼭 이제 흔히 말해서 쟤 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좀 장난으로 간혹 이제 그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조학교에 이제 와야 할 학생들의 대상을 꼽으라면은 그런 학생들이 아닐까 1차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상담을 했을 때 너무 이제 시간이 길잖아요. 얘가 왜 이럴까? 왜 이런 모습들이 보일까? 이제 그러기 전에 이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공간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좀 잘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을 이제 다니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너무 좀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제 조학교 오면은 심리 상담을 이제 심층 상담을 해드려요. 네. 네,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네, 이제 네, 주치 네.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첫째로는 요 이제 전문가적으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요. 그 질환을 보기 위해서 먼저 종합 심리 검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네, 두 번째로는 뭐 혈액 검사라든지 뭐 뇌파 검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어떤 중증도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교육보다는 치료 위주로 네, 그래서 네. 입원이나 이런 쪽으로 권고가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교육과 치료가 좀 가능하다. 이제 우리 조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형이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통학이 좀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입원형으로. 예, 입원형 학교가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참 중요한 궁금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치유형 대안학교가 인천에 이제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4개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그리고 또 이제 상담센터가 갖추어진 아주 전문적인 그런 어떤 곳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치유형 대안학교하고 이제 일반 학교하고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어떤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은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전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전학이 위탁이니까. 네, 가끔 이제 그 처음 이제 학생들을 보내는 선생님들도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올해 뭐 30명 이렇게 경험을 하셨어도 일반 학교에서 위탁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전학이 아니라 이제 위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이제 6개월까지 이제 위탁을 하는데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왜 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탁을 보낼 때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이 학생이라는 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학생이라는 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래서 그냥 가면은 끝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저희 학교에 위탁이 돼서도 문제 행동이나 아니면 좋아졌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상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좋아진 점 또 좀 이렇게 좀 학생들이 안 오거나 또 지각이나 또 자꾸 이제 조퇴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본교 선생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또 좀 같이 좀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나오는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한번 들어보고 또 가정 환경도 좀 보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치유형 대안학교가 설립이 됐고 지금까지 뭐 한 7, 8년 운영해 오면서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처음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치유형 학교에 온다고 하면은 이제 제 정신병자라 저기 끌려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다가 경찰에다 신고하는 애도 막 있고 그랬어요. 나 거기 안 간다고. 그런 경찰들이 와서 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는 얘네들이 그냥 나 정신병원에 이제 끌려가기 싫다고 이제 신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성공 케이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전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의지를 주기 위해서 그 사전에 많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치유형 대안학교에 종사하시려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문 분야에 대한 이런 그 역량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부모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부모들의 뭐 협력 관계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나요? 예, 특히 저희 치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좋은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뭐 상담을 하고 또 좋은 약물 치료를 제공해 준다 해도 저희가 이제 기숙형이 아니라서 결국엔 집에
돌아가서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부모님들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뭐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학교 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관심 또 많이 조사해보고 많이 알아보시고 지금 오셔요. 그래서 일단은 위탁이 되면은 뭐 어떤 부모님들은 직장까지 이제 그만두시고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이제 학생하고 자기 자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방과 후에 또 데리고 가서 운동도 같이 하고 수영도 하고 헬스클럽도 다니고 이러면서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흔히 말해서 방임이 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은 뭐 이제 일단 편집이나 우울, 강박 이런 게 좀 강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또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또 이제 그냥 밥을 굶는다든지 그리고 밤을 새서 아침에 못 온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생활이 이어지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한 가지 액션만 하더라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지 그것만 있다 해도 거의 저는 90% 이상은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준호 선생님은 대한교육부 종사하는 게 이제 치유형뿐만 아니라 일반 대안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대안교육을 선택하신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좀 제가 이제 좀 몇 년 했는데 이게 매년 하루하루 할 때마다 점점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제 뜻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주일학교 같은데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게 좀 재밌고 새로운 어떤 장점을 20대 초에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재밌고 나한테 맞는 어떤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범대 다닐 때도 어떤 교육학을 배우면서 그 외국의 대안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선생님이 돼야지 교사가 돼야지 그런 이제 어떤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체육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도 하고 유도 뭐 이런 걸 좀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체육관 꼭 관장으로서 한 10여 년 이제 또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또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저도 정신과 병원을 다닐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체육관을 이제 그만두고 여기 근교 이제 시골에서 이제 곤충 있잖아요. 장수 곤충 그런 거를 이제 좀 케어하는 차원에서 힐링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키웠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인천시 거기 이제 지금 장기영 위탁학교에서 거기 체험학습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저의 이력을 잘 아시고 이제 뭐 교사 자격증도 있고 뭐 체육도 전공하고 그랬으니까는 그때 아이들이 좀 힘든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보호 관찰 송치됐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갖고 거기에 좀 와주면 어떻겠냐 교사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이제 여기 하는 일 하면서 제가 하겠다. 근데 이제 2번, 3번 계속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만 해야지 내가 이제 아니면은 길면 한 학기만 이제 해야지 하다가 일주일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뭐 말하자면 긴데 제가 생각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또 제가 체육관 관장으로서 제 한마디만 하면 우리 관원들은 탁 일사천리가 착착착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욕부터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어갖고 일주일 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랬던 게 지금 14년째. 그러게요.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안한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뭐 교육이든 계속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대안교육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치유형 대안학교가 어떤 형태의 학교고 또 이 학교에는 어떤 아이들이 오며 또 이 학교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협력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대강 어느 정도 알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 또 가장 만났던 아이 중에서 성공적으로 케어했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자연스러운 또 학교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정신과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장기형 학교 이제에서도 근무를 한 6년, 7년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학생들인데 그 폭력 성향 안에 보니까 좀 틀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니까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학생들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네. 예, 안 되고 그냥 뭐 어떤 심리센터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위탁을 해서 따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치유형 학교가 생기면서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 90% 이상 학업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안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으로 끝났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졸업이라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졸업을 하면 좋잖아요. 또 목표도 생기고 나중에 또 자기가 어떤 뜻을 펼치기에는 또 이제 졸업이라는 게 또 중요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학생들이 숙려제 50일 다 쓰고 뭐 그다음에 질병 결석 다 활용을 하고도 이제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또 유급한 이제 유해죠. 중학생들 유해고 고등학생 유급한 학생들인데 1년 처음에 이렇게 한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졸업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과자 음료수 사갖고 1, 2년 지났을 때 선생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올 때 어떤 좋은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어떤 특별한 한 아이를 케어를 말씀드렸는데 질문 드리고 나서 가만 말씀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 치유형 학교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뭐 그 사례에 다 포함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누구라고 이제 딱 꼭 그러니까 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다 좋은 사례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두 명을 좀 꼽으라면 최근 2, 3년 동안 이제 아이들 이제 보면은 상당한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학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습자라서 좀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뒤로 밀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좀 인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좀 폭력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성격도 자기가 거칠어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칼도 들고 다니면서 위협도 하고 뭐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 하겠다, 학교를 그만두겠다 해서 고1 때 이제 위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선생님들의 어떤 또 돌봄, 또 상담, 치료, 집단 상담을 통해서 애가 놀랍게 발전하는 걸 봤어요. 네, 그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이제 케어하는 과정에 그 학교 공동체의 선생님들의 어떤 정말 서로 끈끈한 그런 그 유대 강화, 서로 신뢰 이것이 만약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뭐 참고적으로 그 학생 이야기를 좀 연장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한 1년 지났을 때 상담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느꼈던 게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들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격이 뭐니? 그랬더니 제가 뭐 학교를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녀봤는데 이런 선생님들도 있나? 선생님들의 어떤 특별함에 대해서 그 학생 신뢰를 가졌고 이 학교에 대해서 믿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과
어떤 정성, 네, 간절함에 대한 선생님들도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안정화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걸 유지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뭐 싱귤레리티 시대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세상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교육계의 지형이 엄청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짤막하게 우리 이제 최준호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 이제 그 뭐 일반 교육도 교육이지만 대안 교육이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될 어떤 정책적인 방향 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아까 뭐 지금 질문 드렸듯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바뀌는 교육이나 어떤 사회 문화가 바뀌는 거가 지금은 뭐 역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고요. 이제 바둑을 인공지능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미 한 8년 전에 인공지능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는 거슬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바로 정신 건강적인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대인 관계를 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이제 컴퓨터, 뭐 인터넷 그런 망을 초월을 해서 지금은 뭐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망 안에 이제 갇혀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럴수록에 어떤 학생들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모임, 협력 수업, 그다음에 AI가 해주는 그 무서운 그런 세상에서 어느 정도 클래식하게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 전설 같은 설화적인 노래를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안정을 받는 것처럼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문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 와 있지만은 그 사례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정신과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부딪히다 보면은 잘못하면 핵폭탄 터지듯이 정말 힘든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정신 질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활하는 것도 그런 어떤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니네들이 여기에 부적응이 돼서 온 것이 아니다. 새로운 부분을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부적응을 해서 온 부적응 학교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선택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할 때 한 곳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세분화해서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 시대를 이제 또 천재들도 또 필요하잖아요. 또 천재 양성도 필요한데 오히려 천재 양성을 하는 그런 기관이 대안학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세심한 어떤 지원과 그런 정책의 입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교육 일선에서 온몸으로 체득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시하신 우리 최준호 선생님의 그 정책 방향의 지시가 우리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자들에게 가슴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치유형 대안학교입니다. 조화학교 최준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